네, 안녕하십니까. TV조선 긴급진단 미북 회담 후 한반도의 변화 진행을 맡은 유정현입니다.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세계 담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북 관계의 새로운 변화, 한반도 평화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전문가 네 분 모시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송문희 고려대 정치리더십센터 교수 네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6월 12일 오늘 정말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염원이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되는 날이 될 수도 있겠다. 자, 미북 정상회담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히 만족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는데,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직접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Chairman Kim and I just signed a joint statement in which he reaffirmed his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also agreed to vigorous negotiations to implement the agreement as soon as possible. Chairman Kim has told me that North Korea is already destroying a major missile engine testing site. They should have been resolved a long time ago, but we're resolving it now. Chairman Kim has the chance to seize an incredible future for his people. 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뭔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원론적인 합의에 그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자, 임 전 수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이 뭐 전 세계인의 주목 가운데 또 우리 뭐 한국민의 염원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정상회담을 가지고 이제 그 발표문을 냈는데, 그 내용은 비교적 원론적이고 간단합니다. 좀 평이하다고 봐도 될까요? 뭐 평이하다, 글쎄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가 있겠지만은, 예. 너무 원론적이다, 이제 그런 것인데, 기자회견에서는 뭔가 더 그 김정일 위원장과 뭐 속내에 있는 얘기를 나눴고, 예. 뭐 자기로서는 그런 그 의지를 감지를 해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써왔던 프로세스를 뭐 시작해 나간다,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나 뭐 여러 전문가들의 이제 평가가 나올 텐데, 네. 상당히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기대치를 굉장히 높였는데,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표현으로 판타스틱한 그 회담이었고 결과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과연 이것이 판타스틱한 건지 뭐 여러 얘기들이 지금 논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태우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판타스틱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진심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뭐 정치인들이 하는 뭐 좀 과대 포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과대 포장에는 이골이 나신 분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요. 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상자 뚜껑을 열었는데, 예. 안을 보니까 거의 비어 있더라. 상당히 실망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사실 정상회담에서 뭐 미주알 고주알 상세 사항까지 다 구체적으로 합의한다,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불가능하겠죠. 예. 그러나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돼요. 북한의 비핵화를 어느 강도까지 하겠느냐, 뭐 12대 같은 얘기죠. 예. 예. 어느 강도까지, 강도가 나와야 되고, 얼마나 빨리 하겠는가, 속도가 나와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원칙은 나와야 돼요. 예. 한 이 세 가지가 다 실종됐고, 강도와 관련해서는 12드라는 표현이 뭐 나올 거라고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12드와 같은 내용의 한국말이 들어가면 되는 건데, 예. 다 실종됐고요. 시한 이런 것도 다 실종됐고, 또 방법 절차 이런 얘기도 일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방향에만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어서 내심 많은 기대를 했다가 실망감이
적지 않다. 예. 이렇게 일단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비하했던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서 엄지를 척 세우기도 하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평화를 가져올 거다 이런 얘기까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탈북자들을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쉽게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드는데 자, 박 교수님, 북한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한 얘기일까요? 모든 과정이 다 잘 되면 그 결과로서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의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죠. 예. 또 뭐 참 이례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나름대로 만든 동영상을 또 틀더라고요. 그 동영상을 보니까 그 안에서 주로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이제 북한의 미래의 모습들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그리는데 저도 전반적으로 좀 총평을 하면 뭐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 임수성님이랑 우리 김 원장님이랑 비슷합니다만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입장에서 애들 학생들한테 이제 그 기말 보고서를 받지 않습니까? 보고서를 받았는데 그중에 어떤 학생이 이 보고서를 서론을 썼는데 본론으로 안 들어가고 거기서 끝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영어로는 incomplete 해서 미완성해갖고 다시 써라 하고 주지 않습니까? 예.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이 전문을 받아보고 이제 4가지 항이 우리가 좀 얘기를 아마 앞으로 할 것 같은데 4가지 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보내준 분한테 얘기했어요. 이게 후속 문서가 있을 것 같은데 후속 문서를 달라고 근데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좀 있을 듯한데 아까 없습니다.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 2, 4항은 빼고 1, 2, 3항이 각각의 후속 문서가 다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바로 어제까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이미 그 예정되지 않았던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비교적 자세하게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끝났다 하니까 상당히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우리가 오늘 뭐 아마 말씀을 나눌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이 문서와 지금까지 온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도대체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머리를 맞대는데 아주 심각하게 맞댈 그럴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4가지를 합의했습니다. 비핵화, 체제 안전 보장, 관계 정상화, 그리고 6.25 전사자 유해 송환 4개. 구체적인 어제만 하더라도 볼튼이 아니라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우리 시간으로 한 6시쯤 CVID 아니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게 과연 CVID로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추후에 잠시 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 또 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부적절하다. 중단 시에 비용 절감 엄청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6.12 미북 정상회담이 뭐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는데 오히려 이러다 대한민국 안보 상황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좀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서 부담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거를 내비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하고 약간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이 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판타스틱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클린턴도 오바마도 하지 못했던 북한과의 정상의 첫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도 굉장한 본인의 수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 얻은 게 많았겠지만요. 이번 회담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흔히 하는데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뭐 화염과 분노, 핵단추 이런 얘기하면서 한반도에 굉장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그동안의 많은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양 정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이런 합의를 하면서 시작을 했다. 이거는 앞으로 나갈 긴 터널의 어떤 입구에 서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는 의미를 좀 부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지금 이제 우리 한국 내에서도 이것에 대한 심각한 판단이 필요하고 제가 오기 직전까지 미국의 이제 CNN 방송을 봤는데 지금 뭐 미국은 거의 발칵 뒤집힌 분위기입니다. 이것을 협상 어떻게 잘못된 것이다. 협상 잘못됐다. 뭐 세계의 사기극이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기자회견을 볼 필요도 없다. 이건 틀림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 것이다라고 선전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미국 국내 분위기도 잘 읽어야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라는 것이 미국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비핵화의 이제 앞으로 전개 과정에서 미 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11월 선거도 남아 있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오늘 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미국 국내와 의회와 같이 힘을 맞춰서 비핵화의 어떤 동력을 살려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훈련이 뭐 부적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한미 연합 훈련을 안 할 듯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하면 혈맹해가지고 뭐 어떤 이해타산을 떠나서 무조건적으로 좀 동맹으로서 지켜주고 도와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업가 출신이라서 그런지 그런 개념은 좀 희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냥 가설로만 세웠던 어떤 논리 하나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걱정이 참 앞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세계 지도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동맹의 가치를 수호하는 이런 전통적인 길을 밟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했고 또 하나의 가설은 아니다. 트럼프는 취임 초부터 상업주의적인 접근을 했고 동맹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무가치적인 그러니까 계산만 밝히는 식으로 접근을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갈 것이다. 이게 가설 두 번째 가설인데 동맹연합훈련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두 번째 가설을 현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걱정이 앞서거든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하고 동맹이 존재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동맹은요 유사시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두 나라 군인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싸우기 위해서 동맹이 존재하는 건데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동맹은 억제력이 없습니다. 이게 유사 상태에 대비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다른 상대방에게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를 주거든요. 한마디로 억제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저 동맹이 우리를 향해서 대항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억제력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그 연합훈련하고 뭐 B-52가 한 분 떠는데 뭐 비용이 얼마 들고 뭐 이런 식의 동계산만 하는 것 같은데 동맹의 가치는 그렇게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연합훈련을 어떤 이 협상 카드로 제시하듯이 하는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뭐 김 원장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를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 등장했을 때 제가 썼던 첫 번째 글에 이제 부제를 좀 달아달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영어로 Show me the money를 썼습니다. 그 유명한 랩 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건 미국 우선주의, 미국 경제 제일주의죠. 그 연합훈련 문제는 건드려질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가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미국이 지금 연합훈련 비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결국 미국이 북한한테 줄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이랑도 이번 뭐 오늘 이 발표랑도 연계가 있습니다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차원에서 줄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뭐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까? 그 중에 그래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연합훈련, 그 연합 전략 자산 전개 중지, 그리고 주한 미군 그 정도 수준인데 설마 그것을 좀 건드릴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국내외 언론에서 계속 질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안 건드린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이었고 우리 정부도 인정을 했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여기서 핵심은 과연 우리 한국이랑 어느 정도 사전에 이게 협의가 됐는지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네요. 그게 말 그대로 한미 동맹 차원인데 한국이랑 충분히 협의돼서 이것을 뭔가 대체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단계적으로 한다라면은 그래도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일방적으로 나온 것이다라면은 예.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있는 이 방위비 분담 이거를 또 이슈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한국 정부의 지갑을 좀 더 열게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확인했다는 거, 이 판문점 선언 이것과 좀 연계가 돼서 판문점 선언에서는 뭔가 좀 포괄적이지만 오늘 있을 미북 회담에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자, 4.27 판문점 선언 보면요,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오늘 보면은요, 북한의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 이게 어느 게 이 미북 정상회담의 발언이고 어느 게 판문점 선언 발언이고가 헷갈릴 정도로 둘 다 사실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 북한은 항상 그 이 핵 문제, 예. 뭐 한반도의 비핵화든 북핵 폐기든 이것은 이 남쪽과는 얘기 안 해왔습니다. 그러한 그 남쪽과의 문서에는 이게 들어가 본 적이 없고요. 이제 물론 뭐 1992년 그 냉전 이후에 이제 남북한 기본 합의서가 이제 채택이 되고 예. 그때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이 나올 때 이제 이 핵 문제는 남북 간에 다루지고 나서는 이제 북한은 항상 이 문제는 미국과 할 얘기다. 예. 이런 그 입장으로 늘 해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난번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이제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물론 강론이 없는 데 대해서 여러 그 평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이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좀 그 내용이 담길 것 아니냐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느 게 어느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했는데 이것은 저는 좀 처음부터 이 북미 정상회담의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다. 예. 지금 처음부터 좀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은 3월 달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단을 북한에 파견을 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직후에 우리 특사단이 다시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예. 그때 우리 특사단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전달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문제를 또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나고 싶어 한다. 예. 그때 너무 답변이 빨리 나왔어요,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 기간이 짧았고 지금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 좀 구체적인 결과가 담겼으려면은 한 1년 정도의 실무 협상이 아주 꾸준히 계속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었는데 예.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의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합의문 내용은 아니지만요. 북한이 이미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풍계리 핵 실험장도 특별히 누가 없애라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자신들이 봤을 때 별로 필요 없는 거 다 없애고 정말로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서 비핵화가 없애기 위한 시한과 어떤 과정과 절차에 따라서 없애겠다는 이런 건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변죽만 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시간 끌기 위한 전술 아닌가. 이게 제가 자꾸만 나쁘게만 바라봐서 그런 건가요, 교수님?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예, 구체적으로 중간 선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국내 정치적으로 그렇게 편안한 입장이 아니고요. 예. 간간히 또 탄핵 가능성 얘기도 사실은 러시아 스캔들 얘기도 있고요. 나오고 있고 또 중간 선거도 당연히 해야 되고 자기 본인의 재선 준비도 사실 해야 될 타이밍이고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 같은데요.
당장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카드를 몇 개 던졌습니다. 미국 사람 뭐 한국계지만 그 세 사람을 석방을 한 거라든지 또 방금 미국이 제일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장거리 미사일,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아닙니까? ICBM 관련되는 엔진 실험 시설을 파괴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이렇게 기분 좋게 해준 측면은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풍계리 핵실험장 같은 것은 사실 저게 제대로 합의가 돼서 합의된 절차에 따라서 사찰하고 검증하고 전혀 안 갔죠. 못 갔죠. 뭐 전문가가 갔다 하더라도 바깥에서 뭐 그냥 입구 폭파되는 거 그거는 뭐 사실 의미가 없고요. 그 지금 저런 식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북한이 선제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북한이 어떤 핵물질을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를 알아보고 또 이게 환경 오염 물질들이 어떤 것이 배출되는 걸 그 현장에서 한번 조사도 할 수 있고 또 그 인권 침해 사항 같은 것도 사실은 나올 게 있습니다. 그 풍계리 핵실험장이 오랫동안 건설이 됐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몇 명이 몇 년 동안 건설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제 소문에 의하면 그 인근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젊은 사람들 끌어다가 쓰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북한이 스스로 선제적으로 다 증거를 인멸하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할 수는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러나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심층 분석을 하면 북한이 분명히 평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지만 그게 감명적인 조치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좀 첨언을 한 가지 하면요. 그 핵 폐기에는 원래는 두 가지 프로세스밖에 없었죠. 신고, 검증, 핵 폐기. 근데 이제 그게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단계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핵 동결로 시작해서 핵 불능, 신고 검증도 따로 떼고 맨 마지막에 핵 폐기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핵 불능입니다. 그러니까 신고 검증이 안 된 거니까 폐기 조치가 됐다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지난번에 풍계리 핵실험장도 그런 뜻으로 따지면 핵 불능이죠. 그것도 신고 검증이 안 돼서 폐기까지 갔는지는 우리 확실히 확인이 안 되는 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문제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북한이 핵 이 불능까지는 했습니다. 영변 원자로 2008년에도 한 것이 결국 불능화 조치죠. 근데 늘 신고에서 걸렸고 검증 핵 폐기까지는 안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 볼튼이 이번에 얘기를 한 것이 우리는 핵 폐기부터 시작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프론트 로딩이 이제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예상을 하고 그러면 이번 정말 비핵화도 여태까지 했던 그 방법이랑 다른 방법으로 거꾸로 들어가서 실질적인 조치부터 해서 나가는 방법으로 간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이 안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글쎄요. 존 볼튼 같은 그 전문가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그렇게 제기를 안 했을까 하는 것에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서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의회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협상을 했을 때 의회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아무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북한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폼페이오나 이런 걸 주장하지만 북한이 받을 수 없는가? 협상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북한의 입장을 본다면은 CVID라는 거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CVIG와 확실한 맞교환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동안은 미국 때문에 핵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역설적으로 미국에게 체제 보장을 먼저 약속을 받고 핵을 먼저 포기한다. 그렇다면은 말하자면 북한에게 핵은 현찰이고 현금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얘기하는 강하고 연계되고 번영하는 북한이라는 미래는 북한이 보기에는 아직 약속어음이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약속어음을 믿고 핵을 완전히 폐기한다에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군요. 오늘 4개 항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비핵화, 체제안전보장, 관계정상화, 6.25 전사자 유해 송환 이 4가지가 이것도 상원에서 어떻게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거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스테이트먼트 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의회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 2차, 3차 후속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됐을 때는 뭐 상원이 인준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요.
북한 비핵화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산을 3개를 넘어야 되거든요. 예. 이제 내용들을 다 합의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고 그걸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하는 임플리멘테이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나중에 제대로 시행이 됐는지를 이게 불가역적으로 처리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검증 단계 그렇죠. 이렇게 큰 산을 3개를 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미흡한 북 정상회담 합의문 같은 것은 이 첫 번째 산을 넘기 위해서 그냥 한 발 이렇게 산에다 발을 올려놓은 겁니다. 예. 지금부터 이 후속 핵 협상이 벌어져서 필요한 모든 합의 사항들을 다 종합적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이며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며 사찰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게 만들어지면 그것을 가지고는 의회 이제 인준 그렇죠. 비준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예. 지금 이 단계는요. 비준 인준할 게 뭐 있습니까 내용이? 예, 그렇군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아들을 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아들내미가 저한테 계속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제 조만간 통일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이 있으면 뭔가 비핵화와 관련된 결과물이 도출될 것이라고 너무 미리 성급하게 생각을 한 거 아닌가. 그리고 어제 이 시간, 어제 한 6시쯤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CVID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내일 가능도 하지 않을까 이런 좀 희망 섞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We're prepared to take what will be security assurances that are different, unique than have been provided, that America's been willing to provide previously. A process here that is fundamentally different than the ones that we've gone through before. 네, 사실상 미북 회담 성명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CVID 명기였습니다. 그런데 성명에 빠졌습니다. 회담 직전까지 양국 간 CVID 이 해석을 두고 갈등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자, 이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의 승리다, 북한 외교관들의 승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글쎄요, 그건 북한 외교관의 승리라고까지 저는 평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근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과연 북한은 뭘 바라고 이번에 싱가포르에 왔을까? 예.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4개항에 합의하고 앞으로의 소위 이 프로세스를 해나갈 때 북한은 무엇을 원할 것인가 하는 걸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오늘 한 번의 정상회담 결과로 전체적인 CVID가 될 리도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오늘 그래도 회담 시간이나 또 오찬까지 하면은 2시간 반 이상 양 정상이 이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밥만 먹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을 텐데, 그러한 대화의 내용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름대로 앞으로의 절차에 관한 여러 가지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예. 문서에 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도 뭔가 있다. 이거는 많은 대화를 나눴고 예. 우선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만나기 전에 싱가포르 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1분이면 사람 알아본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니다 하면 나는 박차고 나온다. 감이 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박차고 나오지도 않았고요. 장시간 대화를 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오늘 발표문만 보고 전체 상황을 갖다가 단정지어서 이렇게 평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예. 좀 앞으로 이제 대화의 내용이 조금씩 언론에도 나올 것이고 또 답답하면 백악관에서도 아마 리크도 할 것이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좀 계속 우리가 지켜볼 필요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팥빙수에 팥이 없으면 아쉬운 것처럼 한반도에서 사실 가장 핵심적인 게 비핵화하고 미국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CVID였기 때문에 CVID가 빠진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좀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CVID 트럼프 대통령은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비핵화 약속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 아닐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당연히 우리가 그런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CVID라는 개념 자체를 얘기하고 이것이 이번 협상의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바로 미국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폼페이오 장관이 어제 바로 CVID뿐만 그것을 얘기한 것 외에도 그중에 V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검증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그런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전에 7일날 기자회견에서도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비핵화 정의에 대해서 미국 간의 차이가 줄어들었는가 하는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폼페이오 장관이 매우 짧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래서 기자가 좀 더 이야기해달라 그랬더니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김 위원장이 이번 미국 정상회담에서 CVID에 대한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거기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의미는 누가 듣든지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이 공동선언이 됐던 합의가 됐던 그 안에는 CVID, 물론 CVID라는 정확한 표현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에 준하는 표현은 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결국 이번에 협상의 핵심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온 것이다라는 거죠. 저는 뭐 단어는 뭐 그렇다 생각하고 우리 임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다. 이끌어가야죠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여전히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3개월여의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 이미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검토가 됐습니다. 검토가 됐고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까지 대안까지 다 얘기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두 갖고 가서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른바 통큰 결단을 내리면 그것을 갖고 앞으로 이행을 해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다시 원점으로 지금 돌아간 거죠. 그러면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분명히 오늘 그 조인트 스테이트먼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폼페이오가 만나겠다. 기자회견에서도 곧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각 정상이 만나서 해결 못한 것을 실무진에서 만나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러면 결국은 다시 만나야 되는데 이것이 결국 돌고 도는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대보다 약한 수준이라는 거는 이제 현실인데 문제는 이 양 정상이 만나서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처음 확인했다는 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CVID라는 게 최종의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그중에서 C와 I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컴플리트라는 자체가 과연 완전하게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되돌릴 수 없다. 비가역적이다. 그것도 굉장히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고와 검증 단계에서 북한이 협력해 주지 않으면 검증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네바 합의 같은 경우에도 10여 년에 걸쳐서 계속 진전되다가 결국 실패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1분 만에 나오지 않았는가 그 점이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협상에 있어서의 진정성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정성이 뭐냐 하면 아직까지 단계를 밟아 나가서 검증이 돼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는 핵이라는 것은 북한에게는 황금 도끼와 같습니다. 번쩍번쩍하고 강하고 자랑하기는 좋지만은 그 황금 도끼로 나무를 벨 수는 없거든요. 그 황금 도끼로 인민들을 먹여 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경제에 집중하겠다. 즉 이 황금 도끼를 비싼 값으로 팔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제 좀 진전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CVID를 그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2차, 3차, 최종 4차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회담에서 어떤 목표로 잡고 그러면 미국이 처음 얘기했던 것보다 일단 한 발 물러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첫 만남에서만큼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임수성님 말씀이나 우리 송 박사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번 정상회담 내용이 우리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해서 북핵 문제 해결은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평가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건 뭐 서로 오해를 하지 않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CVID라고 하는 것은 아마 추측건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의 표현이 들어가면 아마 국내 정치적으로 본인이 견디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상당히 이 미국이 이해를 해준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CVID가 빠진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못지않게 중요한 표현이 또 있어요. 한반도 비핵화. 보세요.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반도 비핵화가 4.27 공동선언의 남북 공동의 목표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한반도에서 핵을 가진 쪽은 북한뿐이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북핵 폐기죠. 북핵 폐기 문제가 한반도 비핵화로 계속 애매모호한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써온 용어 아닙니까? 예. 조선반도 비핵화 이게 선대 유언이다. 그때 조선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가진 전술핵 먼저 빼라는 얘기였고 또 그 이후 전술핵이 나가고 난 이후에 조선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대한민국에 제공하고 있는 핵우산 또 전략무기 전개 뭐 핵 반입, 핵 통과, 핵 출입 다 안 된다. 예. 모든 핵 영향력을 다 떼내라. 그러면 우리도 핵 포기를 고려할 수 있다. 이게 사실 북한 내부에서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선전해온 게 바로 조선반도 비핵화입니다. 그게 영어로 번역이 돼서 코리안 피닌슐라가 되고 다시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한반도 비핵화가 된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미국이 이 용어를 받아들였느냐. 4.27 공동성명에서 우리 한국이 받아들인 거는 그래도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핵 질서를 관장하는 칼자루를 쥔 관리국입니다.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표현을 받아들였는가 참 의아하죠. 예. 자, 김정은에게 사실상 이번 회담 국제무대 데뷔 성격이었습니다. 김정은의 롤 모델은 덩샤오핑, 트럼프의 롤 모델은 레이건 대통령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 한번 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건 전 대통령, 김정은은 덩샤오핑과 실제로 공통점이 좀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만 처음 듣는 얘기고요. 예. 어떻게 그 김정은이 정말 중국을 개방 개혁으로 이끌어서 지금 G2의 그러한 위치까지 예. 그 오르게 한 하나의 참 뭐 큰 지도자였는데 김정은의 뭐 경륜으로 보거나 나이로 보거나 지금 그 북한 체제의 어떤 그 특성으로 봐서 예. 뭐 등소평과는 비교될 수 없는 아직 그러한 위치 아닌가 그렇게 싶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어떤 면에서는 보면은 그 뭐 미국 우선주의 또 힘을 좀 바탕으로 한 그 지금 여러 가지 행보를 좀 하는 것 같은데 레이건 대통령은 참 미국 모든 국민들이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냉전을 해체하고 정말 이런 전 세계의 평화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만든 큰 지도자였는데 아마 좀 비교한다는 건 저는 뭐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정은 국제사회 데뷔 글쎄요, 어제 밤에만 하더라도요, 싱가포르 야경을 구경을 하면서 한국인 관광객들도 그 마리나 세이밴드인가요? 그쪽에 관광객들이 많았는데 뭐 어머 하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셀카도 외무장관하고 같이 찍고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떤 뭐 나라의 지도자이기보다는 젊은 그냥 관광객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딱 하는 거 보면은 역시 또 한 나라의 지도자구나. 떨지도 않고 생각보다 잘하는데 데뷔 점수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대만족이죠. 예. 지금 핵이라고 하는 지렛대를 흔들고 나오면서 세상을 흔들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국이 뭐 깜짝 놀라서 두 번이나 불러서 우리는 혈맹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었고 또 뭐 십몇 년 만에 러시아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고 맞습니다. 일본이 또 뭐 나는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왕따가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일본이 막 미국을 달려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의 문재인 정부, 우리 정부는 또 북한의 우호적인 이 정책으로 북한에게 큰 손을 내밀었고 결국은 인구 2,500만
개인소득 1,500불에 불과한 빈소국 북한의 지도자가 세계를 호령하는 초강대국 지도자하고 같은 반열에 앉아서 회담을 하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뭐 대성공을 거둔 것인데, 문제는 그게 우리한테는 잘 되면 큰 행운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되면 또 다른 시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심하게 살피자, 그런 뜻이죠. 자,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뭐 네 개의 포괄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비핵화, 체제안전 보장, 관계 정상화, 6.25 전사자 유해 송환, 이 네 개에 대해서 포괄적 합의를 이뤘는데, 이 문건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 뭐 북한에서 뭐 인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민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을 듯해 보입니다. 제가 좀 어려운 게 있을까요? 조심스럽습니다만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예. 내일 아침에 아마 노동신문에 그거를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빼놓고 아마 한국어로 조선어로 바꿔서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전혀 북한의 입장에서는 문제될 내용들이 전혀 없죠. 우리가 지난번 4.27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도 그 다음날 바로 노동신문에 전문이 그대로 세웠습니다. 하나는 우리 지금 김태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하나 단어 바뀐 게 한반도 비핵화를 조선반도 비핵화로 바꿨죠. 예. 근데 이번에는 그럴 필요도 없이 당연히 이제 뭐 코리안 페닌슐라는 조선반도로 바꿀 테니까 나머지는 전혀 북한의 입장에서는 무리가 되는 게 없고요. 네 번째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이미 그렇죠. 시작을 했었던 것이죠. 예. 상당 부분 진척이 되다가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지금 중단된 상황이고, 북한은 또 거기 뭐 내용이 돼 있습니다만 시신 하나를 송구할 때마다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또 받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개 자체는 뭐 계속 거듭 말씀드린다면 큰 원칙 차원에서 얘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는 것이고, 아까 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마 제 판단에 제네바 합의 그리고 9.19 공동성명에 이어서 세 번째 아마 북한 외교사에서는 나름대로 남는 업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거기서 하나 틀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우리 방송들이 미국이 체제 보장을 약속했다고 자꾸 방송을 하시는데 네. 영어 원문에는 체제 보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예.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준, 시큐리티를 보장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체제 보장을 생각을 할 때는 무슨 내란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도 어떻게 좀 도와준다 이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다 이거죠? 애초부터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좀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었어요. 예. 북한 지금의 세습 권력 체제, 이 체제를 보장해 준다는 얘기는 북한에서 내부 쿠데타 일어날 때 미군이 막아주어야 한다는 얘기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 아마 그 용어는 조절을 한 것 같은데 아마 북한에서는 이걸 체제 보장이라고 해석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언론도 체제 보장이라고 자꾸 쓰는데 정확하게 얘기해서 체제 보장이라는 표현은 없었다. 그러나 뭐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체제 보장이란 내용을 따져보면은 예. 북미 양국 간의 그 적대시 관계, 뭐 그 적대시 정책 이런 것을 이제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저도 그 잘못됐다고 언론이나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체제, 우리가 어떻게 독재 체제를 갖다가 그걸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어떤 그 미국과 북한 관계의 어떤 그 개선을 통해서 예. 그러한 이제 군사적인 그런 그 뭐 위협을 가하지 않고 또 북한도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그 조치를 취하고 하는 예. 뜯어보면 그런 내용이죠. 이제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 그 정말 저도 아까 놀란 것은 어떻게 한미 동맹을 하면서 이 합동 군사 훈련을 뭐 축소한다든가 중지한다는 거 이건 정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듣기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의 뭐 안전 보장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로 그런 게 들어가서는 저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요. 예. 이건 아마 그 근원은 중국이 얘기하는 쌍중단 예. 거기에서 이제 유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북한이 ICBM 뭐 이런 거 발사 이제 그 전부 동결하고 중단했으니까
남쪽에서도 이제 이 군사 훈련 좀 자제하고 축소해달라. 이게 북한의 엄청난 그 재정적인 압박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문제를 굉장히 이번에 집중적으로 미치게 아마 매달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박원근 교수님께서 내일 조선중앙통신 일면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딱 예상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요. 미국의 주요 언론은 내일 어떤 방향으로 보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송 교수님?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폭스 뉴스 빼고는 과대 포장이다 내지는 내용이 없다 식으로 북한의 승리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좀 냉소적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이미지로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심어줬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독재자라는 겁니다. 예. 독재자이면서 지금 정상국가화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아까 등소평 얘기하신 데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면은 흥묘백묘론처럼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이제는 북한 인민을 어떻게든 김정은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더 진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개혁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북한식 사회주의 개혁 개방이 중국식이 될 것인지 아니면 베트남식이 될 것인지 예. 아니면 싱가포르에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예. 지금 총리께서도 아버지께서 리광효 옛날 총리죠. 그러니까 이제 대를 이어서 하니까 이제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싱가포르 모델이 괜찮네.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해줄 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많은 노동신문 아까 말씀드려서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요. 제가 뭐 근거를 갖고 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11일자 노동신문에 사실 오늘 내용에 굉장히 유사한 것이 이미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들 표현에 따르면 조미, 순회, 회동이죠. 회동에 세 가지 목표가 있다. 첫 번째는 정확히 표현하면 새로운 조미 관계, 북미 관계를 수립하고 그렇죠. 두 번째는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고 세 번째가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들을 논의하겠다. 오늘 지금 똑같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단어도 그대로 바뀜없이 그대로 단어가 쓰인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미국 간의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이걸 넣자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이 수용을 한 거겠죠. 아마도 암묵적으로 사실상의 핵 보유국의 위치를 인정받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할 때도 우리는 핵군축의 일환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악마가 디테일 있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왜 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아마 합의가 됐다는 얘기는 아마도 미국 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합의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남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스럽고 조심스러운 이야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도 뭐 우리도 그럼 핵 무장하겠다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가 정말 화해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뭐 이건 좀 비관적으로 본 부분인 것 같고요. 첫 번째 회담이었습니다. 많은 과제를 남기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북 회담 후속 회담이 이어질지도 관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Mr. President, will you invite Chairman Kim to the White House? Absolutely, I will. 자,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백악관 초청하겠다고 했는데 자, 미북 회담 정례화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정례화 된다면 이게 몇 단계쯤 갔을 때 비핵화라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느 가설이 맞느냐에 따라서 예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도 사실 좀 헷갈리는데요. 북한이 그 선의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뭐 진짜 등소평처럼 돼서 우리 인민들이 잘 사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용단을 내리고 지금 이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정례화도 가능하고 백악관 초청도 가능하고 다 될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뭐 부족하다고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이 오늘의 정상회담 이것이 마치 1989년 몰타 선언처럼 이 한반도의 냉전 상태를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거예요. 초석이 됐다. 그건 북한이 선의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악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요.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이죠. 지금 뭐 북한이 악용할 수 있는 대목들을 거기 그대로 남겨둔 채 그냥 제대로 합의를 못했으니 속수무책이고 그렇게 되면
정례와 미국 정상회담 정례와 뭐 당연히 안 되고요. 앞으로 이제 후속 대화가 이어져야 되는데 핵 협상이 이루어져야죠. 이것도 중간에 좌초될 가능성까지도 있다. 예. 양쪽은 다 생각해야 제가 돼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 저는 뭐 그 핵 협상에 실무적으로 참여를 했고 참 그 오랫동안 이 문제에 매달리면서 1차 핵위기, 2차 핵위기를 다 겪었습니다. 참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매듭을 못 짓고 이제 제가 공직 생활을 떠났는데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제 나서서 이 문제를 한번 과거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해결하지 못했는데 나는 해결해 보겠다 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번에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오늘 정말 그 회담 결과로는 실망스럽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앞으로 2차, 3차 정상회담의 정례와 이런 걸 얘기할 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기의 그 정치 일정, 금년도 뭐 중간선거라든가 2년 후에 재선이라든가 이때까지 이 북핵 문제를 계속 가져가면서 나름대로 그 해결 노력을 뭐 미국 국민들한테 또 전 세계에 보여주는 뭐 그런 그 하나의 정치적인 하나의 재료로 삼을 수도 있고 북한으로서는 과거에 그 미국을 속이기 위한 뭐 예를 들면 합의해놓고 뒤로 농축우라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태도로 일관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는 북한이 얻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뭐 북한의 그 무역이 지금 95%가 실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필요한 군사훈련에도 필요한 원유 공급이 50%밖에 지금 평소에 과거에 받아들였던 그래서 그게 줄어들고 그래서 이 엄청난 견디기 어려운 국제사회의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와 압력이 지금 계속되고 또 오늘도 그 얘기는 했습니다. 이 CBID 할 때까지는 이러한 그 제재 압력은 풀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 그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의 어떤 그 멋있는 위상을 그 홍보하기 위해서 과연 여기에 나왔을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저희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면서 북한이 과연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꼭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미국 중간 선거를 끌어들이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회담에서 어떤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싶을 정도인데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아니 그렇게 들어보니까요. 그렇게 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지금 조금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문제점을 좀 제시를 했으면 이거는 이미 다 어떻게 보면 엎질러진 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그 발상의 전환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확실히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또 뭐 좋은 계기가 됐으면 됐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중요한데 저는 오히려 빠르게 다시 한번 2차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나온 것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완성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말을 했죠. 빠르게 후속 협상을 하겠다. 폼페이오랑 뭐 이번에 존 볼튼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 주부터 당장 시작을 하겠다 하면은 제 생각에 존 볼튼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는 나오진 않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밀어붙일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거보다는 좀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제 2차 회담을 빨리 정상회담을 하고요. 가능하면 11월 전에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어떤 선제적인 조치,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프론트 로딩이 되든 뭐가 되든 선제적인 핵 폐기 조치가 이뤄진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뭐 비판적인 시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만 꼭 그것이 비판적이지만 아니었다라는 새로운 평가를 할 수가 있죠. 11월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건 11월 전에라도. 11월 전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도 잘 읽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잘 어떻게 보면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뭐 미국 국내 언론에서는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뭔가를 좀 이렇게 돌파를 하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11월 이전이 더 좋은
좋은 그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청을 하겠다고 했을 때 뭐 기분 좋게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백악관이건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한다. 그러면 1차 회담 우리가 이제 좀 우려했었던 게 많이 상쇄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쇼, 리얼리티 쇼의 특징이 점점 재밌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려고 할 것이고 북한과 미국 다 그런 필요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 수석님 말씀하셨듯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절실하고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분의 좀 상상력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통역 없이요. 오찬 뒤에 호텔 안 정원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먼저 박 교수님. 왜 통역도 없이 저한테 먼저 물어보십니까? 상상력이 풍부하실 것 같아서 아니, 저는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 글쎄요, 이 시간이 별로 길지를 않았죠. 그리고 워낙 거기가 좀 더운 데라서 저는 사실은 그런 산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날씨 얘기했을까요? 날씨 뭐 말을 한 거는 글쎄요, 통역이 없고 그 정도의 의사소통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깊이 있는 대화는 하지는 않았겠죠. 뭐 이곳에 싱가포르이 어떠냐. 뭐 그 정도 날씨 얘기 뭐 그 정도의 좀 가벼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도보다리의 그런 회담과 달엔을 연상을 하게 되는데 그거랑은 굉장히 많은 환경이 다르죠. 도보다리는 어쨌든 남북은 특수관계고 한민족이고 맞습니다. 또 중국은 워낙 우방국이고 근데 지금 적성국에 70여 년을 싸웠던 정성국의 지도자가 만나서 뭐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기는 쉽지는 않겠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모두 발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여기까지 오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다. 저는 그 말에 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지금 저 모습이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모습이 서로 뭔가 얘기는 하는데 뭐 얼굴 쳐다보고 얘기는 안 하고요. 서로 이렇게 앞쪽으로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뭔가 얘기는 하는데 이번 그 회담에 뭐 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앞으로 하여튼 CBI든 하여튼 그 완전한 비핵화든 이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어내려면은 두 정상 간의 신뢰가 없으면은 뭐 그게 저는 그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렇게까지 그 두 분만의 어떤 그 이렇게 산책이라든가 또 대화라든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좀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뭐 잠시나마 두 분이 저렇게 그 산책을 하는 그러한 데까지 간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두 분이 좀 그 관계 뭐 그게 친밀한 관계가 조금 형성이 되면서 앞으로 같이 일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하나의 신뢰 구축의 첫 발을 좀 떼었다. 그런 점은 좀 점수를 주고 싶구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서로 토닥이면서요 친밀한 스킨십도 가졌습니다. 이게 뭐 동양과 서양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등을 좀 툭툭 두들기니까 또 김정은 위원장도 허리쯤을 툭툭 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두 사람이 뭐 정상 간에 사실 이런 스킨십이라는 게 친밀도를 나타내는 건데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뭐 의사소통이 잘 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치는 게 기분 나쁘게 치는 게 있고 약간 친밀감을 표시하는 게 있는데 제가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처음 들어갈 때 두 사람이 굉장히 조금 굳어 있고 약간 딱딱한 그런 긴장된 분위기로 만났다가 처음에 악수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밀고 먼저 만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등을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한번 만졌습니다. 그럴 때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만지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협상에서의 어떤 상대방에 대한 예인데 김정은이 나이가 많이 어리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을 같이 만졌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진 않았을 겁니다. 아들뻘보다 더 어리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저렇게 한 거는 나와서 산책할 때 많은 이야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솔직한 속내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건 마음 힘들었다, 잘못된 과오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슬쩍 던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딱 청하면서 분위기가 아이스 브레이킹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쳤을 때 김정은 위원장도 가볍게 같이 만지는 것, 이것은 두 사람 간에 어느 정도의 친밀감이 형성되었다는 표시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통치 스타일이 비슷하죠. 작년에 사실 우리나라의 모 국제연구기관이 두 지도자의 그런 정치 심리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나르시스트적으로 자기 확증이 굉장히 강한 지도자 유형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 의미는 자기 애가 강하고 자기 확신이 강하고 또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고 목표를 위해서는 때로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승리를 위해서는 계속 달려가는 형태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너무 이미 알려졌습니다만 좋아하는 지도자 상이 주로 푸틴 대통령 또 시진핑 주석 다 비슷한 유형의 그런 지도자거든요.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유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대화 자체는 소통은 원활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서로 닮았다고 하면 썩 좋아할 것 같다는 느낌은 안 들기도 하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믿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트럼프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했길래 이 짧은 시간 동안 일정 부분 신뢰감을 줄 수 있었을까요? 우선 대화에 영어로 소통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해외에서 스위스에서 오래 유학을 했고 분명히 외국인 학교 뭐 외국인 친구들 사귀었을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우리나라를 바꾸고 좀 다시 출발해 보겠다는 말을 아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믿고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자신의 찬 앞으로 두고 봐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았겠느냐. 뭐 그렇게 일단 추측은 해보고요. 두 사람 다 일단 마초형이죠. 뭐 시진핑, 푸틴, 아베까지 다 사실 동북아에는 마초형 지도자들이 다 군림하고 있는 그런 세상인데 뭐 글쎄요, 북한이 선의만 가지고 있다면 의외로 빨리 친해질 수도 있겠다. 근데 악의가 드러난다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미국을 한반도에서 이탈시켜서 남조선 혁명이나 뭐 주체 통일 여건을 만들어 볼까라고 하는 나쁜 속셈을 가지고 지금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이라면 그게 만약에 드러난다면 의외로 또 빨리 불구대천의 원수로 돌아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서로 소통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제가 계속하지만 지금 시진핑 주석을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더라도 지금 미중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늘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러시아 스캔들로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푸틴 재선 때 그 주변의 참모가 전화하지 말라고 그래도 결국 축하 전화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식의 개인적인 이른바 이렇게 좀 뭔가 맞는 사람, 케미가 맞는 사람끼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굉장히 소통을 잘하는 형이 있고요. 반대로 메르켈 총리랑은 정말 소통을 못하죠. 그러니까요. 그건 유형이 완전히 달라서. G7 회의할 때 보니까 팔 딱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얼굴을 가까이 이렇게 들이댔더라고요. 그런 그 형태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한다면은 충분히 어떤 형식의 말씀하신 미중 관계 때문에 아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너무 이렇게 경도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준다 그러면은 약간 난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나 남한이나 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어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약소국으로서 강대국과의 외교 전략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시다시피 뭐 편승 전략이냐 균형 전략이나 해칭 전략이나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남한과 북한이 잘 해 나가면서 미중 관계를 잘 컨트롤해야지 이게 잘 굴러갈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궁합은 어떤지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조기하고 인공기하고 이렇게 착착착착 여러 기가 이제 모여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성조기 같은 경우 다른 나라 국기와 있으면 굉장히 튀고 이상하거든요. 근데 인공기하고 같이 있는 모습은 굉장히 매치가 잘 된다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오늘 뭐 사실 첫 대면이 이제 그런 깃발이 이제 뒤에 배경으로 해서
지금 깃발이 하나도 아니고 아마 6개씩 12개가 아마 배치가 됐다 그러는데 예. 제가 깜짝 좀 놀랐습니다. 원래 그 미수교국 간에 뭐 미수교국이 아니라 이제 적대 관계국인데 그렇죠. 그러한 그 국기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를 저렇게 12개씩이나 걸어 나가는 걸 보고서는 상당히 좋게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배려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같이 좀 미국 새로운 양국 관계를 열어가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워싱턴 방문했을 때 저렇게 국기를 많이 걸어놨던 것이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예. 여러 가지 그 배려는 이번에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예. 성조기와 인공기가 저렇게 매치가 잘 돼 있는 것처럼 한반도에서 2차, 3차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이 있으면서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요, 또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Really made this visit so important and so pleasant. I also want to thank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 He's working hard. In fact, I'll be speaking to him right after we're finished. 자, 트럼프 대통령 오늘 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전화 통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일단 외교적으로 인사를 주고받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중재 외교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국내에서 찬반론이 있었지만 어쨌든 중재 외교를 통해서 미북 간의 그 회담을 성사시킨 공은 우리 대통령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감사를 했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인데, 제가 쳐다보는 가장 핵심 부분은 북한이 체제 보장을 위해서 뭘 요구할 것이냐. 이제 그게 참 저한테는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미국이 들어주는 거거든요. 미국이 어떤 체제 보장책을 주느냐 하는 것이 대한민국 안보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제 보장 조치를 주고받는 부분은 대한민국이 당사국입니다. 아주 직접적인 당사국입니다. 예. 앞으로는 전화 통화를 이 두 대통령 사이에서 많이 하시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긴요한 대화가 좀 많이 오갔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에 옵니다. 우리 정부와 이제 회담 얘기를 하겠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었고 2차나 3차 회담에서는 우리는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지 않을까요? 네, 그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방한도 하고 또 일본과 더불어서 이제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3국 외무장관 회담도 아마 예정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충분히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우리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그 대북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아마 상당히 좋은 결과를 이번에 낼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실무회담 또 기타 관계 교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너무 좀 바쁜 걸음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속도 조절 문제가 아마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서둘러서 우리가 앞질러 가게 되면은 그 측면에서도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국제사회와 이제 보조를 맞춰가면서 북한의 정말 그 핵 폐기의 어떤 그 진도를 보면서 남북 관계도 조절하는 그러한 좀 슬기로운 그러한 행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4.27 판문점 선언을 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은 판문점 선언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된 어떤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진일보된 게 있다고 볼까요? 아니면은 우리 판문점 선언이나 비슷한 건가? 어느 정도로 청와대선 판단을 할 거로 예상되십니까? 제가 답을. 예.
뭐 청와대 분들도 뭐 객관적인 사실을 보는 것은 뭐 저희하고 같겠죠. 예. 그 내용에서 4.27 판문점 판문점 선언보다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다 드러나 있는 것이고요. 네. 좀 심하게 얘기하면 후퇴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문점 선언은요, 남북 간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이건 압도적인 그 국력 격차가 나는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에서 같은 수준의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후퇴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청와대도 객관적인 사실은 그대로 보고 있을 것이고, 그러나 많은 부담이 이제 한국 정부에 넘어왔습니다. 사실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에서 제대로 이렇게 구체적인 것이 많이 나왔으면 다른 정부들, 동맹국 정부들이 일하기가 참 쉬웠을 텐데 많은 부담이 넘어왔기 때문에 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이 있으면서 이제 미북 정상회담에서 좀 더 구체적인 거 얘기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 느낌이 약간은 비핵화와 관련돼서는 이제 좀 더 힘이 있는 미국 쪽에 이렇게 조금 미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건 저만의 생각인가요? 저는 판문점 선언이 사실 그 남북 간의 어떤 선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아주 중요한 그 주제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가 들어간 것이 사실은 CVID 대신에 판문점 선언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좌초될 수 있는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임으로써 북한과의 관계를 또 북한과 미국을 연결해주는 이런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북한과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 정부가 중재자냐 당사자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는 중재자 역할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어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합의를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한국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 정부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번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 도출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 정부가 실시간으로 어떤 참여를 한다거나 좀 의사소통이 있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그거는 좀 어려운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한국 정부에 대한 그 중재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을 것 같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가 깔아주는 꽃길을 나는 가지 않겠다. 내 길은 내가 개척해서 간다. 이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뭐 문의하고 상의를 하고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조만간 실제로 종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또 중국, 또 막 끼어들고 싶어하는 러시아, 일본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당사자지 않습니까? 지금 그 뭐 휴전선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역할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종전선언은 뭐 사실 이번 그 6.12 정상회담이 좀 기대가 있었죠. 뭐 굉장히 전향적으로 뭔가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종전선언, 종전 합의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선언을 뭐 사인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발표된 내용 말고도 뭐 많은 내용들이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혀졌으니까 저는 13, 14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이제 밝혀지지 않은 많은 부분들의 얘기가 논의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잘 이끌어가고 또 그것을 제도화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핵심적인 것으로 이제 종전 선언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저는 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필요한 거고 또 나름대로 북한에게 정말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내부를 설득할 수 있는 일종의 명분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종전선언에 지금 중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라는 그런 지금 사인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요? 아니면 뭐 미국 정부에서요? 정부뿐만 아니라 일단 남북미가 가니까 자동적으로 중국이 배제가 된다. 근데 제 기억에 4일 전에
항구시보회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아주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들은 한반도에 책임 있는 당사자고 종전선언부터 참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까지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이 일종의 정치적인 그런 선언이기 때문에 저는 구태여 중국을 그렇게 배제해서는 안 되고 충분히 중국과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기왕이면 중국도 같이 들어와서 선언을 하는,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전향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미국하고 북한하고 먼저 종전 선언을 하고 추후에 한국 놓고 또 추후에 뭐 중국 놓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거는 뭐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우리 박 교수님 생각이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중국이 어차피 중요한 당사국이 맞습니다. 한반도에. 그러니까 뭐 중국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한반도에 닥쳐오고 있는 변화, 이 평화와 번영으로 귀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국민들 같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 네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박원권 한동대 교수, 송문희 고려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네 분 말씀 들으면서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잘 나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돌아왔다. 195 해시 브라운. 오리지널 195의 바삭한 감자까지 꽉 찬 미국의 맛. 모두가 기다려온 세계의 맛을 맥도날드에서 만나세요. 허건날 변변이 한디 그런 새끼 제발 좀 나와. 지금 바로 메이킨으로 해결하세요. 변비, 복부 백만, 식욕 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좋아. 육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네, 6.12 미북 정상회담 소식 전문가 네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차, 3차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